자, 쌤이 첫 시간마다 하는 그 기본 어법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쉽게 말하면 말하는 어투가 잘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법 자체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고등부는 독해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K반에서는 정확히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가, 각각의 성분들은 무엇인가, 이것만 좀 잡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쌤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영어를 이제 고3 때 모의고사나 내신은 늘 100점을 맞았습니다만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어법의 용어가 뭔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말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와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투가 왜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에서 배우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독해하면서 이 짜잘한 어법을 배울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내신에서도 어법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어법 문제에서 이런 투가 아니었는데 라고 모든 선택지를 판별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틀린 선택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어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어법에 따른 문장의 덩어리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문장의 덩어리들을 나눠서 의미의 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구문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문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그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어법 문제에 대해서는 쌤이 일단 기본적인 용어, 나랑 약속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교재에서 능동태, 수동태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새 교재를 사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쌤이 추가적으로 앞부분 숙제도 같이 내드릴 겁니다. 알겠죠? 혹시 스프링노트 한번 꺼내볼까요? 스프링노트. 없어? 그럼 장노트. 없어? 이거 메모할 거 없어? 야, 그럼 이거 스프링노트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 이게 뒷부분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뒤에 메모 칸에 메모하시고요. 여기. 자, 오늘 배울 것은 정말 놀랍게도 품사와 문장 성분 부와 절 넣는 거예요. 오늘 데일리 리뷰 하겠다라는 말. 근데 데일리를 하나씩 볼 게 아니고 그냥 쌤이 필기로 판서로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문장 성분을 나누는 지금 배우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도 기본이지만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 용어를 부르는 스타일들이 강사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부르는지 나랑 약속을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법 문제가 어렵게 접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문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주.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모르고 100점을 맞았던 쌤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다 함께 높자 라고 하는 말 자연스럽게 들리나요? 아니지. 높자라는 말을 왜 사용할 수가 없어? 높자라는 말을 왜 사용할 수가 없을까? 준비는 알고 있나요? 그냥 그렇게 안 말하니까 어색하게 들리니까 맞지? 우리는 늘 한국말 이렇게 맨날 사용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야. 어법으로 얘기를 하면
뭐 형용사에다가 청유형 어미를 붙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 어법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초에 대한 용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노트의 반을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눠볼게요. 노트의 반을 세로로 나눌 거야. 자, 품사와 문장 성분. 자, 여러분들 이거 품사와 문장 성분 빠른 친구들은 초딩 때 배웠고요. 중1 때 배웠고요. 중2 때 배웠고요. 중3 때 배웠고, 고1 겨울방학 때도 배웠고, 오늘도 배웁니다. 매번 반복해도 까먹는 품사와 문장 성분. 쌤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쌤이 다녔던 영어 학원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반복했어요. 그래서 나를 외워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랑 용어를 맞추기 위함이다. 자, 품사. 쌤이 품사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품사가 뭐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 뭐예요? 민정. 품사가 뭐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품사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적어볼게요. 단어 자체의 기능을 말한다. 단어 자체의 기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짜리 얘가 지금 뭐 하는 친구인지를 알아보겠다. 단어 하나짜리 얘가 지금 뭐 하는 친구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제 2학기면 우리 고1도 국문법 배우는데, 국어 품사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안주현 알고 있어요? 국어 품사? 몇 개예요? 몰라요? 국어는 9품사입니다. 자, 영어는 8품사를 가지고 있다. 영어는 8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고, 자, 쌤은 n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명사는 noun이라고 하고 n 표시할 겁니다. 자,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스피치 학원이었다라고 하면 명사에 굉장히 힘을 줄 거였는데, 우리는 리딩하는 입시 학원이기 때문에 명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명사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체계도 대부분 명사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프로나운이라고 하고 딱히 약자는 쌤 쓰지는 않아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대명사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대명사어법에서 한번 틀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대명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문장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동사입니다. 동사. 자, 동사는 고등부 어법 및 서술 그리고 독해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어. 동사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고, 오늘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면 동사적 특성 중 하나를 나가는 거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한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한다. 자, 네 번째. 자, 쌤이 이제 8월쯤에 형용사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건데,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쌤들은 A라고 쓰는데 쌤은 ADJ 다 써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정리해보자.
형용사는 ADJ로 쓴다. 혹은 우리 학원에서는 AM이라고도 얘기하죠. AM.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형용사 개념을 좀 바꿔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명사만 수식한다라고 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것이다. 그럼 형용사가 있어야 될 곳은 명사 주변이다. 다섯 번째, 우리 중2 때쯤에 아마 고통을 받았을 텐데 중2 때 우리 뭐 배우냐면 감각동사 배우거든요. 거기에 보어로 형용사 쓰라고 했었는데 부사 써서 틀린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형용사의 라이벌은 부사입니다. 부사.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쌤들은 AD, 쌤은 ADV까지 다 쓰고 우리 학원에서는 ADM으로 쓸 겁니다. 자, 부사. 규민, 부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응? 헷갈리죠? 음성, 부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부사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 같은 부사 수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것이다.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것이다. 명사만 형용사랑 붙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 역할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것 같이 않게 해석이 된다면 다 ADM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preposition 이렇게 말하는데 쌤은 prep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전치사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pre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다라는 말이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쌤이 좀 번역이 아쉬운 것 같은데 자, 일본 놈들이 번역한 그대로 수입해 왔습니다. 대체 어디 앞에 위치한다라는 말일까요? 전치사가. 전치사가 어디 앞에 위치했을까? 기억나는 사람 있어? 민정 기억해요? 응? 네, 명사 앞에 있는 거야. 명사 앞에, 명사 전에 취한다. 명사 앞에서 명사 앞에서 방향, 위치 등을 나타내는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고등부 때 우리가 서술형 하면서 혹은 문법 문제 풀면서 많이 뒤통수를 맞았던 건데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전치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명사랑 결합되어 있어야 전치사가 성립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랑 또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접속사는 쌤 컨, 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우리 세모 표시하는 것이 접속사입니다. 둘 이상의 말을 연다. 네, 자, 열심히 필기 하셔야 됩니다. 데일리에 반영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감탄사다. 자, 감탄사는 우리 수능어법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배우지 않습니다.
품사 8개 배워야 되는데 7개만 배우면 얼마나 이득이야. 감탄사는 오, 와우 같은 친구들입니다. 감탄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문학과 들어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와우가 의미하는 말을 A4 2장으로 쓰시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8품사인데 쌤이 자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법을 위해서 얘는 품사가 뭐니? 라고 물어볼 거거든. 자, 근데 그럼 품사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답해야 되는데, 자,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예요. 끝말이 다 뭘로 끝나요? 사로 끝나지.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사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거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야, 문장 성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명사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 문장 성분과 품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 성분은 뭐 하는 거냐면,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갖는 기능이에요.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갖는 기능. 단어 하나만 따져봤을 때 얘의 기능은 무엇이다. 단어 속에서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쌤의 고등학교는 이제 제1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1고등학교. 여기서 품사로 따지면 쌤은 신범처리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제1고라는 문장 속에서 신범처리 기능하고 있는 건 학생이에요. 그럼 요 문장 성분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5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의 주체가 되는, 동사의 주인이 되는 주어다. 두 번째는 원래 서술어라고 배워야 되거든요. 서술어. 서술어라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 편의상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사랑 똑같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자, 세 번째는 목적어예요. 자, 오라고 표시를 하고,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는 보어입니다. 보어. C라고 표시할 거고, 자, 보어도 여러분들 개념이 좀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안준현 보어 뭐라고 배웠어요? 네. 배운 적이 없나? 뭐라고 배웠어요? 상태? 그래, 그럼 기능적인 설명으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빈, 보어 뭐라고 배웠어요? 네, 맞아. 서술어를 채워봐. 주어랑 목적어를 어떻게 해? 자,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주어랑 목적어를 잠깐만 보충해준다라고 배웠었는데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볼게요. 주어와 목적어를 서술해준다. 주어의 서술어를 채워주는 거예요. 목적어의 서술어를 채워주는 것이다.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보어가 되겠고, 자, 다섯 번째, 자, 원래는 우리 4개까지만 배우는데요. 자, 우리 학원에서만 하나 더 배운다.
수식어라고 해서 M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수식어는 꾸며주는 모든 말. 수식어는 꾸며주는 모든 말. 자, 그럼 얘도 공통점 있지. 문장 성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어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사와 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강사랑 소통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랑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길을 뚫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는 주어라 그랬다가 언제는 명사라 그랬다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잘 복습하셔가지고요. 그냥 쌤들이 수업하실 때 그냥 탁탁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품사랑 문장 성분은 단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어만 지금 학교에서 중간 기말에 나오나? 문장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메모할 겁니다. 오케이? 빈 공간 찾아서 한 번 더 떠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이 45분 1교시 45분 1교시 무조건 필기만 계속 할 거예요. 요거 하고 책 들어가면 그때는 좀 편해질 것이다. 이 기반 작업만 좀 고생하자. 우리 기반 작업만.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쌤은 지금 단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단어. 자, 중학교 때 한번 배웠었는데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단어보다 작은 게 있을까요? 낱말? 낱말 단어 아니야? 낱말보다 작은 게 뭐라고 그랬을까? 네, 형태소라고 배웠어요. 형태소.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다 라는 건데요. 아까 형태소는 우리가 수능어법 그리고 내신어법에서 따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은 배워왔어요. 아까 쌤이 전치사 얘기하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풀이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앞섰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에 한자가 있듯이 영어도 한자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dict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딕션 하잖아. 발음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 predict 이래가지고 예측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형태소에 대해서. 자, 얘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preview. 자, preview. 먼저 보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된다. 이런 것들 어휘 암기하실 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원에 관련된 것들은 쌤이 딱 봐가지고 얘는 도저히 어휘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걸로도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소랑 단어는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고 쌤이 수업 중간중간 이 어원들을 좀 알려줄 때 한 번씩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단어보다 큰 단위를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단어보다 큰 단위. 은서 알고 있나? 문장 너무 멀리 가셨어요. 중간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민정, 중간 단계 뭐 있을까? 규빈 알고 있나? 준현 알아요? 이 단어랑 문장 사이 뭐 있지? 준미 알아요? 네. 구와 절이다. 구와 절이다.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자, 구와 절에 대한 특징 얘기하면 쉬는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모 한번 해볼게요. 구, 절, 자, 요 정도만 구분하셔도 구문 분석 가능해지실 거예요. 자, 구라고 하는 친구는 구는 두 단어 이상을 구라고 얘기한다. 한 단어짜리가 있을 땐 단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단 적을게요, 빨리. 근데 절이라고 하는 친구도 두 단어 이상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친구도 두 단어 이상이다. 문장이라고 하는 친구도 두 단어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고민 지점 중 하나는 뭐냐면 구와 절은 쉽게 구별이 될 것 같고 절이랑 문장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짚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특성을 조금 짚고 넘어간 다음에 바로 어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와 절의 차이는 주어 동사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 없고 차이.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혹은 동사만 있으면 그 친구는 절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 친구는 쌤 아까 없으면이라고 했나? 있으면이라고 했지.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없으면 구예요.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에요. 오케이?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은 문장도 똑같아.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은 문장도 똑같아. 차이점은 뭐냐면 절은 이건 적어놓기만 하세요. 이건 후반부에서 설명할 거니까 접속사에 의해 문장이 품사로 바뀌는 것. 접속사에 의해 문장이 품사로 바뀌는 것. 자, 품사는 어디에 쓴다고 했지? 단어에 쓴다고 했죠. 맞지? 이 문장의 형태,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문장 전체 하나가 한 단어처럼 취급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속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덩어리 집합으로 완전체인 것을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되면 하나의 문장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에서 먼저 절과 구들을 나눠놓고 거기에서도 각 단어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면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근데 구문 분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2학기를 위해서는 구문 독해를 하시면 되는데 구문 독해는 뭐냐? 그냥 끊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의미 덩어리일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끊어서 읽어 나갈 건데 요거는 이번 방학 동안 쌤이랑 진행할 겁니다. 쌤이랑 진행해 볼 거고 정 안 된다.
클리닉 하면 됩니다. 어법이 너무 어렵다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너무 두려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 쌤이랑 수업 해보시고 뭐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기억해 보셔가지고 쌤이랑 상담할 때 하나씩 쌤이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지금 모든 인트로 수업이 되었고요. 자, 요거는 요거 복습하는 것은 숙제로도 포함이 될 거고요. 숙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쌤이 데일리에서 판단해 볼 겁니다. 데일리 성취가 좋지 않을 시 숙제 점수도 같이 깎이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데일리가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도 괜찮긴 해요. 복습을 했고 이것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랑 데일리는 못했지만 얘가 복습을 했구나 정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히나? 준영이? 잡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한 거 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인트로 끝났어요. 이제 우리 본교재 들어갈 거고요. 교재는 페이지가 72쪽이었어요. 페이지 72쪽 펴놓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